네, 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심플 영어의 원리. 자, 보셨죠? 제4편. 자, 제4편 준동사 편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이때까지 강의를 쭉 해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결국은 영어는 준동사라고 하는 것 아셨죠? 영어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예요. 준동사만 알면 준동사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즉 준동사가 무엇인지 알면은 말이에요, 영어가 그 자리에서 단박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를 옥죄해왔던 그 모든 문법적인 그런 나쁜 그런 지식들이 다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영어를 못했던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준동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들였다면 영어는 처음부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동사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준동사만 알면 영어는 아주 쉬운 과목으로 되어버립니다. 영어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준동사를 알고 있는 어머니한테서 바로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준동사 아시죠? 좁게 말하면 네 가지예요. 좁게 말하면 네 가지입니다. 자, 원시 준동사, 명사 준동사, 형용사 준동사, 그 다음에 동사 준동사 이렇게 있죠.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냐 과거냐, 현재 동사냐 과거 동사냐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준동사의 시간은 기준 시점의 시간이에요. 기준 시점은 문장에서 문맥상으로 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현재면 준동사의 시간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과거면 준동사의 시간도 역시 과거입니다. 참 융통성이 아주, 폭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자,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동사도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긴 마찬가지지만 준동사의 시간은 기준 시점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준동사 우리 크게 보면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준동사만 알면 영어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 원시 준동사 잘 아시죠?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옛날 문법에서 이걸 전치사라고 했던가요? 전치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곡해하는 바람에 영어가 그냥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죠. 자, 여기에 우리는 이 동사의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자,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에 있다. out. 자, 밖에 있다. 그렇죠? 밖에 있다. 자, 그다음 with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있다. 자, along 이라면 무엇을 따라서 나란히 가다 이런 뜻이죠. 아주 멋진 동사들이에요. 자, along은 무엇을 따라서 나란히 가다. with 뭐뭐 함께 있다. out 밖에 있다. in 안에 있다. 말 그대로 서술하는 거죠. 예, 서술입니다. 서술하라는 말은 동사란 이야기고요. 동사 중에서도 이 준동사예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준 시점의 시간이에요. 문장의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 그 시간이 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명사준 동사 볼까요? a girl 이렇게 볼까요? 자, 이건 하나의 소녀란 뜻이죠. a girl. 이게 명사준 동사가 주어가 되면 명사가 되죠. 목적어가 돼도 명사예요. 그럼 주어가 되면 주격이라고 그러고 목적어가 되면 목적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격일 때는 하나의 소녀가 이런 뜻이고요. 목적기 되면 하나의 소녀를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가 준동사로 쓰이면 한 소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요 세 가지예요. 자, 소녀가 이렇게 되면 이 주어로 쓰이는 거죠. 자, 소녀를 이러면 목적격으로 쓰는 거예요. 자, 소녀이다 이러면 이거는 스스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요건 명사라고 해서 그냥 소녀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영어는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주어가 될 때는 소녀가 이렇게 되고요. 목적어가 될 때는 소녀를. 그리고 요거 둘 다 요거는 명사로 쓰이는 거죠. 요거는 주격이고 요거는 목적이죠. 자, 소녀이다 이러면 요건 스스로예요. 일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준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명사 준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영어는 명사라고 해서 하염없이 명사짓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사가 스스로가 되면 이건 준동사로 변한 겁니다. 변했다기보다도 원래 준동사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임에 따라서 주어 자리에 놓이면 명사로 쓰이고요. 주격의 명사로 쓰이고, 목적어 자리에 놓이면 목적의 명사로 쓰이고, 서술어 자리에 놓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즉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girl은 소녀가 소녀를 소녀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자, 형용사 준동사는 평상시에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주라는 일이 동사란 뜻이에요. 자,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가장 우리 좋은 말, 부자다는 말 있잖아요. rich. rich는 부유하다 이런 뜻이죠. 부유함이 아니고요.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자, 부유하다. 이러면 이게 동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서술어죠. 근데 얘는 만약에 서술어 자리에 놓여 있으면 서술어가 되지만 명사를 수식할 경우, 즉 명사를 묘사할 때는 형용사가 되죠. 부유한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로 다 쓰이는 거죠. 자, 부유하다, 부유한. 근데 이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거죠. rich. 부유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서전에서도 일단 이걸 부유하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명사로 수식할 때 부유한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부유한만 있고 말이죠. 그럼 뭔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준동사는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라는 거죠. 원래는 동사였다가 동사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동사가 준동사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건 어디까지나 준동사입니다. 자, 실행문사라고 하는 것. 자,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자, going 이러면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건 이제 실행문사죠. 이거는 실행을 나타내는, 이건 준동사입니다. to go, 가야 하다. 또는 가고자 하다. 이런 뜻이죠. 가야 하다 또는 가고자 하다. 자, 이전문사는, 자, 이게 자동사 이전문사는 gone이잖아요. 요거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의 상태를 말하죠. 자, 가다에서 갔다가 되는 거죠. 간 상태. 이건 가고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고 없다. 그러면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비동문사가 있을 수 없죠. 비동문사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의 이전문사를 비동문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이전문사라고 하지만 요 협의의 이전문사는 자동사의 이전문사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동사의 주어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의 상태. 자, 갔다. 그 다음에 가고 난 다음의 상태. 가고 없다. 이런 겁니다. 비동문사는 타동사의 주어가 어떠한 행위를 겪고 난 다음의 상태. 그렇죠. 자, break, 부수다. broke, 부수었다. broken, 이래 보세요. 이러면 이건 부서져 있는 상태라 이런 뜻이죠. 자, 부서짐을 당했다. 그 다음 상태 뭐죠? 부서져 있다 이런 뜻이죠. broken, 부서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속분사라고 하는 것은 기간행위를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간행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행위. 그럼 얘는 기간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이전문사와 비동문사는 일정 시점, 즉 기준 시점이죠. 그 기준 시점의 상태만을 표현하지만 이 지속분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행위를 말하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간행위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행위가 뭐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일정 시점이고요. 저 기준 시점이고, 요거는 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요 마지막에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에. 요걸 갖다 이제 종료 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걸 종료 시점. 종료 시점까지의 일을 말하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게 뭐 세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뭐뭐 한 적이 있다. 여기서 요 사이에 뭐뭐 한 적이 있다. 또 뭐뭐 해버렸어요. 뭐뭐 해버렸다. 여기서 뭐뭐 해버려가지고 그 결과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뭐뭐 해버렸다.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속이죠. 그러니까 경험, 뭐뭐 한 적이 있다.
또 결과 뭐뭐 해버렸어요. 또는 계속 뭐뭐 해왔다. 요거예요. 요걸 이제 지속분사로 하죠. 이렇게 지속된 걸 말하는가. 그 지속분사는 이런 비동의 뜻이 없어요. 항상 능동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또 능동분사라고 하기도 해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비동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요 세 가지죠. 요거는 자동사의 경우에 한해서고, 요건 타동사의 경우에 한해서고, 요거는 자타 구분 없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문사와 비동문사의 그 시점은, 기준 시점은 뭐로 표시하죠? 비동사의 현재 변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what is는 아니죠. was로 자, 기준 시점을 표시하는 거죠. is가 들어가면 현재가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was, 과거에 그렇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속분사에서는 이 종료 시점을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종료 시점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have와 had예요. 그 have는 지금까지 그래 했단 말이고, 여기가 지금이란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했단 말이고, had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그래 했단 말이잖아요. 그때까지. 이거는 have는 지금까지 그래 했다. had는 그때까지 그래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이전분사인데 어떤 것은 지속분사냐, 어떤 것은 이전분사냐를 알려고 하면, have가 들어가면 요거는 종료 시점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분사고, 요 그냥 is나 was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홀로 쓰이면 요거는 그냥 순수한 동사준동사로서 이전분사나 비동분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have거나 had가 들어갔단 말은 뒤에 나오는 분사가 지속분사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참 논리적이죠. 두 번째는 그 지속분사의 종료 시점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참 영어는 논리적이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준동사의 전부예요. 이것만 알면 영어는 그 자리에서 단박 씌워져 있습니다. 단박 씌워져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책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책 보면 자, 제4편 준동사편 보셨죠? 거기에서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데 95페이지 with, 원시준동사 with 가지고 쭉 예를 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쉽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따가의 설명으로서 다 이미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이미 준동사가 뭔지 아는 분들은 참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좀 끝내고 이제 명문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겹더라도 한 번 더 좀 다지고 계십시오. 자, with 한번 볼까요? 자, with는 첫째, 얘 동사죠? 동사입니다. 좀 더 불리하면 뭐가 될까요? 준동사죠? 자, 조금 더 풀려면 원시준동사입니다. 원시준동사. 자, 원시준동사예요. 그러면 뜻이 뭘까요?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함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 이 원시준동사입니다. 함께 있다. 그럼 문제 함께 있다는 말이죠. 시간은요? 시간은 뭘까요? 이거는 기준시점이죠. 기준시점. 기준시점의 기준시점이에요. 그럼 이 동작을 표현합니까? 아니면 상태를 표현합니까? 이건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표현하는 상태동사예요. 자, 상태를 표현하고요. 시간은 기준시점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기준시점이니까 특별히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기준시점이고요. 뜻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with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지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부분 다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준동사인데 그럼 준동사의 원형이 뭘까요? 준동사의 원형. 잘 우리 아시죠? 비동사의 원형과 비동사의 원형과 준동사가 결합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면 비동사의 원형과 이렇게 준동사가 결합하면 be with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게 이 전체가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죠. 준동사의 원형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준동사의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 대신에 의미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조동사 will을 붙여볼까요? will이 되죠. will 플러스 그 다음에 원형이 와야 되니까 be with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되면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이거는 will be with 라면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의미조동사가 되고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준동사의 원형이니까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현재 같이 있다 그러면 자 현재 그 비동사의 현재 변형 플러스 자 준동사 하면 요거는 뭘까요? 이 준동사의 현재 변화형, 즉 준동사의 현재 변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의 현재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준동사의 현재 동사예요. 준동사의 현재 동사. was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with라면 이거는 준동사의 과거 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비동사는 정말 진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게 비동사의 정말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영어가 너무 쉬워집니다. 영어가 너무 심플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be with 보세요. 그럼 이거 준동사의 원형이니까 원형에다가 부정사를 한번 붙여볼까요? to be with 이건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준동사의 원형입니다. to be with 이거는 관념을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을 예정이다 또는 함께 있고자 하다 또 함께 있어야 하다 함께 있을 거다 이와 같이 관념. 자, 뭐뭐 하고자 하다 함께 있고자 하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어야 하다 이러면 의무가 되는 거죠. 함께 있을 예정이다 그럼 예정이 되는 거죠. 함께 있을 거야 이러면 추측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 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의 뜻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부정사죠. 부정사예요. 자, 실행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문사면은 being with 그렇죠? 자, be 플러스 with에다가 자 실행문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being with라면 뭐뭐 함께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함께 있는 중이다. 그럼 준동사로 쓰이죠. 일단 뭐뭐 함께 있는 중이다. 준동사로 쓰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뭐뭐 함께 있는 중이다. 이거는 준동사로 쓰이니까 사실은 with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with. 그래서 이건 잘 안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으니까. 뜻이 중복되니까. being with. 이거는 전혀 안 쓰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being with. 이래가지고 하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뭐뭐 함께 있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나타낼 땐 저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 상대 동사를 동작 동사로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는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with하고 뜻이 같아져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다는 것 이렇게 되죠. 함께 있다는 것. 명사가 됩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 볼까요? 자, 명사가 함께 있다는 것 이러면 이거는 주격으로 쓰이는 거죠. 명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런 목적격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얘가 다시 말이죠. 다시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스스로가 되죠.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재준동사라 그러잖아요. 다시 준동사, 명사가 되었다가 이 준동사가 명사가 되었다가 다시 준동사가 되는 것, 이게 재준동사죠. 그러면 준동사일 때는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함께 있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명사로 치면 함께 있는 것, 그렇죠? 주어가 되면 함께 있는 것, 목적어가 되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스스로로 쓰이면 다시 준동사가 되면 그 재준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부사라도 한번 해볼까요? 부사로 하면 얘는 이제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서 다른 걸 수식하는 것이 부사잖아요. 이럴 때는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있더라도 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부사적인 뜻을 합류하면서 얘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이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의 그 과정이지 특별하게 뭐 분사구문이라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를 좀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좀 비정상적인 이해 방식이었어요. 자, 요거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다 준동사는 다 하셨다고 보고 어떠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명문을 가지고 좀 더 좀 차원 높게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준동사만 가지고 있으면요. 자,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 문장 주어, 문장 서술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그 영문도 시원하게 아주 간편하고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단박에 쉬워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